네, 이제 2교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는요, 상품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등록한 상품들을 어떻게 수정할지, 그리고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재고 설정 등등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부가 서비스, 그리고 정산 관리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등록된 상품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상품 등록 변경에서 상품 관리라는 곳을 들어오셔야 되세요. 상품 관리를 보니까요, 지금 두 가지가 보이네요. 상품 관리 2.0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이고 그냥 상품 관리가 보여요. 2.0 등록된 상품들은요, 2.0 관리 버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전에 상품 등록 1.0 버전으로 등록하신 분들은요, 그냥 상품 관리라는 버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세요.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관리 2.0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2.0 관리나 1.0 관리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관리라는 페이지를 클릭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관리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우리 전체적인 내가 등록한 상품 개수는 몇 개인지, 재고 10개 이하 건 또는 판매 가능 건 또는 판매 중지 건 등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리라는 페이지에서 보면요, 위쪽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보여요. 이 버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룹이라는 거 설정할 수 있고요, 상품을 수정할 수 있고요, 또는 복사, 품절, 우리 기간 연장, 배송 조건 변경,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버튼들 중에서 수정하기 버튼부터 한번 볼게요. 수정하기 버튼은 말 그대로 우리는 상품을 수정하는 거를 말을 합니다. 내가 수정하고 싶을 때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 수정 버튼이 두 개가 보여요. 이미지 안에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수정 아래에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지 아래에 있는 수정 버튼은요, 이미지만 수정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판매자들이 이미지를 많이 수정하기 때문에 따로 수정 버튼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정할 때는 수정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상품 수정 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우리 수정할 거 수정 내역 확인해 주시고 수정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딱 세 군데 있어요. 카테고리, ESN 브랜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색용 상품명 부분이 수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요, 다 수정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요, 가격도 바꿀 수 있고요, 주문 옵션 설정도 바꿀 수 있고요, 다 바꿀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부분만 우리가 수정이 불가능해요.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요, 새로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잘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수정 버튼 옆에 있는 복사라는 버튼이에요. 복사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요, 기존에 우리가 등록했던 상품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 버튼을 딱 클릭하게 되면요, 바로 상품 등록했었던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A라는 상품에 대해서 복사 버튼을 누르면요, 그 A라는 상품 페이지 등록했던 게 쭉 나타나요. 근데 몇몇 부분들이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든지 이미지 영역, 이런 부분들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다시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입력했던 상세 페이지라든지 또는 판매 가격, 주문 옵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설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이라는 버튼, 그리고 복사라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룹이라는 버튼을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는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다면 이번에는 이 위쪽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그룹 생성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룹 생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여러 개를 묶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 물건을요, 하나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품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이게 바로 그룹핑인 거야. 이 작업을 해주시면, 방금 전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방금처럼 이렇게 상품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포토샵 이용한 거 아니고요. 그냥 버튼 클릭했더니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페이지 안에 지금 몇 가지의 상품이 있냐면요. 30개의 상품이 있어요. 이 30개의 상품들을 같이 묶어 놓은 거죠. 또 다른 상품을 한번 볼게요. 자, 묶여져 있는 다른 상품 페이지를 보니까요. 또 똑같이 묶여져 있어요. 30개의 상품 어떤 걸 클릭하더라도요. 다 똑같이 30개의 상품이 이 아래쪽에 보여집니다. 같이 그룹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30개의 상품은 왜 묶이냐? 어떤 조건 때문에 묶이냐?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 중분류의 상품끼리, 그리고 동일한 배송 조건끼리. 상품을 등록할 때요, 우리 카테고리라는 걸 가장 먼저 설정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가 같으면서요, 배송 조건이 같게 되면요, 방금처럼 그룹핑이라는 걸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카테고리가 중분류가 다르다, 대분류가 다르다, 또는 배송 조건이 다르다, 이 둘 중에 어느 조건이 하나만 다르더라도 같이 상품을 묶어서 판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으로 우리가 묶는 이 상품들은요, 우선 2.0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2.0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가 동일하면서 배송 조건이 같아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배송 조건은요, 무료 배송이면 무료 배송 상품끼리만 그룹핑이 가능하고요. 유료 배송 상품은 유료 배송 상품끼리, 조건부 무료 배송은 조건부 무료 배송 상품끼리만 그룹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룹을, 그러면 내가 이미 그렇게 30개의 상품을 다 등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동일한 조건으로 30개를 다 등록했으면 그 여러 가지 상품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 주시고요. 그룹 생성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네. 그룹 생성 버튼을 딱 클릭하니까 옥션으로 할지 G마켓으로 할지 이제 판매 채널을 골라주게 됩니다. 판매 채널은 옥션 한번, G마켓 한번 각각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판매 채널을 고르고 난 다음에 바로 그룹 생성 페이지로 들어가게 돼요. 이 그룹 생성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그룹명 부분에 우리는 그룹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 막 업무할 때 폴더 만들죠. 좀 업무 폴더, 무슨 폴더 이렇게 만들듯이 여기도 그룹명을요, 내가 알아보기 쉽게 그룹명을 작성하는 거야.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 몽땅 폴더, 무료 배송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죠. 내가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그룹명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그룹에 추가될 수 있는 상품의 리스트들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상품을 하나 선택했죠. 그 다음에 이 그룹에 추가할 수 있는 상품의 리스트들이라고 해서 나온 이 상품들은요, 내가 선택한 그 상품과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가 같고요. 그리고 배송 조건이 같은 상품들만 이 영역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추가될 수 있는 상품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품들을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에 추가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때 그룹 내 상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상품은요, 이 그룹 내 상품에 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등록하기 버튼 클릭하면요, 이 상품들이 이렇게 그룹핑의 형태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품 어떤 걸 들어가더라도 항상 30개는 그룹핑의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요. 내가 이 그룹의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왼쪽 위쪽에 상품 순서 변경, 또는 오른쪽에 가격 낮은 순, 높은 순, 가나다 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순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때 우리 그룹핑을 한다라는 거는요, 가격대의 범위가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100원짜리 상품과 100만원짜리 상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 같이 못했어요. 근데 지금 등록하는 상품들은요,
우리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가 같고 배송 조건만 같다면 상품을 같이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신 조건 두 가지 있죠.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 배송 조건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격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등록하기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그룹이 생성이 되는데 이미 생성된 그룹에 내가 화장지를 또 하나 등록을 한 거야. 또 다른 상품을. 그럼 이때는요. 이미 있는 그룹에 이 내가 새로 등록한 상품을 추가만 하면 되겠죠.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이 또 하나 등록을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 똑같고 그리고 배송 조건 똑같게 등록을 한 그 상품을요. 선택을 해주시고 그룹에 추가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옥션 상품은 어디 그룹에 들어갈 건지 G마켓 상품 어느 그룹에 들어갈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택해 주시고 그룹에 추가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상품 똑같이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룹핑이라는 건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매 상태 변경 버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면요. 상품에 대해서 중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상품을 우리가 다시 판매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판매를 하다가 이 상품이 위의 상품이요. 또는 이 상품이 품절이 됐어요. 이때 마켓에서 내 물건에 대해서 또는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하다가 품절이 되니까요. 상품을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때는요. 해당 상품 클릭해 주시고요. 판매 상태 변경해서 해당 마켓 어디로 설정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 판매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중지 버튼을 딱 클릭하면 판매 중지 상태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고객 페이지에서는 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도록 일시 품절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품절로 바꿀 때 지금 판매 상태 변경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 품절된 이 상품을요, 다시 판매 가능으로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판매 중지되었던 이 상품을요, 판매 상태 변경이라는 버튼 클릭하셔서요, 다시 마켓 선택해 주시고 판매 가능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이 해당 상품이 판매 가능 상태로 변경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상태 변경이라는 버튼은 이 상품을 중지로 만들거나 또는 이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버튼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간 연장 버튼 한번 볼게요. 기간 연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상품 등록할 때 판매 기간이라는 거 혹시 설정하셨어요? 아마 안 건드셨을걸요? 그때 판매 기간이 며칠로 설정이 되어 있었죠? 90일로 되어 있었죠. 그쵸? 내가 15일, 30일, 60일, 90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고정적으로 90일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90일로만 이제 상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90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 상품은 이제 사라져요. 왜냐하면 판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판매되는 이 상품에 대해서요, 기간 연장을 미리미리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물건이 일시 품절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이 기간을 연장 미리미리 할 거다. 그러면 해당 상품 선택해 주시고요. 판매 기간 연장이라는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기간 90일로 해주시고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내가 이걸 1년을 연장시키고 싶어요? 그럼 4번 해주시면 돼요. 그럼 360일이 연장이 됩니다. 무조건 90일씩만 되고요. 내가 한 번에 여러 번 할 수는 있어요. 4번 하면 360일 되고요. 내가 이거를 더 많이 한다. 10번 한다. 그럼 900일이 연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간 연장은 미리미리 연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기간 연장 되신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룹 생성 그리고 판매 상태 변경, 판매 기간에 대한 버튼 한번 봤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매자 부담 할인 한번 볼게요. 판매자 부담 할인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러 들어갔을 때 그냥 가격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쫙 꾹꾹 몇 퍼센트 할인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할인된 가격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을 또 본 적이 있을 거야. 이 상품이 바로 판매자 부담 할인이 적용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자 부담 할인은요, 우리가 최대 70%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70%까지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요. 이때 판매자 부담 할인으로 판매를 했을 때 우리가 정산될 때의 금액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판매자 부담 할인을 적용하게 되면요. 최초 설정한 금액에서 수수료가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이제 안 보이는데 제가 펜으로 적어볼게요.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상품의 카테고리 수수료가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내가 원래 이 물건을 판매했을 때 정산받는 금액은요. 9,000원이에요. 우리 상품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만 빼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판매자 부담 할인을 설정하게 된 거예요. 내가 판매자 부담 할인을요. 70%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3,000원에 이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됐네요. 이때 이제 판매자는 혼돈이 옵니다. 이 10%라는 수수료를 차감은 하긴 해야 되는데 10,000원에서 해야 되는지 3,000원에서 해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죠? 판매자 부담 할인 적용 시 최초 설정한 금액에서 수수료가 측정이 된다. 그러면 10,000원에서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10,000원에서 1,000원 수수료가 빠져서 이제 9,000원인데요. 판매자 부담 할인 내가 원해서 적용한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7,000원에 대한 금액이 빠져요. 그러면 10,000원짜리 물건 팔았을 때 내가 정산받는 금액은 2,000원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부담 할인 적용할 때 수수료 어디서 차감되는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판매자 부담 할인은 우리 해당 상품 선택해 주시고요.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버튼 클릭해 주시면 우리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어떤 사이트 할 건지 설정해 주시고 내가 이 설정을 정액으로 할지 정률로 할지 퍼센테이지 적어 주신 다음에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는 판매자 부담 할인 설정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판매자 부담 할인 설정도 쉽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재고 설정하는 방법 볼게요. 내가 이제 파는 물건에 대해서 해당 상품 재고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는요. 해당 상품 선택해 주시고 재고 설정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재고 수량 넣고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고 수량이 이제 변경이 바로 돼요. 지금 버튼들만 클릭하면 팝업 창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고요. 이 팝업 창에서 요청하는 걸 보고 우리가 확인하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기간 연장할 때는 기간을 며칠로 할 건지 우리가 설정하고 확인 버튼 눌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량 얼마나 넣을 건지 팝업이 떴네요. 그럼 재고 수량 넣고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G마켓과 옥션의 부가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G마켓에 이제 옥션의 부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옥션의 부가 서비스는요.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거고요. G마켓의 부가 서비스는요. 포커스 플러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G마켓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G마켓에 들어가서요. 검색을 합니다. 각티슈라고 검색하고요. 옥션에 들어가서도 각티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가장 위쪽에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 구자 5개의 광고 구자가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 파워 클릭이라는 또 광고 구자가 보여요.
5명의 판매자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상품이라는 광고 구자에 12명의 판매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광고비를 지출하셨기 때문에 이 위쪽 상단에 있는 거예요. 그럼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갔더니 이제 포커스 상품이라는 영역이 하나 보여지게 돼요. 방금 전에 제가 부가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던 포커스라는 곳이 바로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역은요, 조금 광고의 성격이 달라요. 위에는 5명, 12명의 판매자가 있었잖아요. 이 포커스라는 영역의 광고는요, 몇 명의 판매자가 있는지 몰라요. 모두가 동일한 광고비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비를 지불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 영역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커스 상품이라는 광고 영역이 보이고요. 한 5페이지 가볼게요. (5페이지) 갔더니 이번에는요,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G마켓의 이 영역을 보니까요, 위쪽에 광고 영역이 보이고요, 중간에 부가 서비스라는 영역, 포커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품 영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 옆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상품을 등록했을 때 가장 처음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등록했다면 바로 일반 상품 영역에 내 상품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옥션도 동일한 구조인데요. 각 티슈랑 똑같이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에 5명의 판매자가 또 보여지게 됩니다. 찬스 쇼핑이라는 광고, 그리고 파워클릭이라는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또 5명의 판매자가 보여요. 그리고 파워 등록이라는 광고를 사용하신 분들이 또 10분이 계시게 됩니다. 그럼 위쪽에 광고 영역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리미엄 등록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돼요. 아까 G마켓의 무슨 영역이었죠? 포커스라고 했던 그 영역이요. 옥션에서는 프리미엄 등록 영역이에요. 그럼 쭉 내려가서 또 5페이지로 가볼게요. 5페이지로 갔더니 이제 또 일반 등록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G마켓과 이 옥션의 구조를 보니까요, 가장 위쪽에 광고 영역이 있고요, 중간에 부가 서비스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 상품 영역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영역,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포커스랑 프리미엄이라는 이 광고를 설정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포커스라든지 프리미엄이라는 광고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키워드 리스팅 순위에서 랭킹 순 정렬 시 우선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다 모든 판매자가 1페이지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우선적으로 광고를 비용적으로 이 부가 서비스 광고만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첫 페이지에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이 부가 서비스를 설정하고 싶어요. 그럼 해당 상품 선택해 주시고요. 부가 서비스 설정이라는 버튼 클릭해 주시면요, 이런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옥션 G마켓 둘 다 할 건지, 옥션만 할 건지 또는 G마켓만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프리미엄 또는 포커스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커스라든지 프리미엄이라는 이 부가 서비스 광고는요, 무료 아니에요. 7일에 3,000원 또는 30일에 12,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셔야지 이 광고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부가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내 상품이 처음에 상품이 등록이 되었을 때 어디 영역에 있었나요? 일반 상품 영역에 있었죠. 일반 상품 영역에 있다가 내가 7일에 3,000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해서요, 포커스 또는 프리미엄 영역에 올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내 상품이 이제 돈 지불했으니까 이 영역이 있겠죠. 그럼 이때 일반 상품 영역에 있던 내 상품은 어떻게 될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막 지금 막 이러죠, 그쵸?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없어요. 자, 일반 상품 영역에 있던 내 상품은요, 포커스를 적용한 순간 또는 프리미엄을 적용한 순간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그럼 7일 동안 또 끝났어요. 그럼 다시 내려가서 이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G마켓과 옥션에 대한 부가 서비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품 삭제 한번 볼게요. 내가 물건을 판매할 때 이제 삭제해야 될지 중지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요. 정말로 판매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을 선택해 주시고 판매 상태 변경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먼저 삭제를 하기 전에 중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상품을 먼저 중지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삭제를 해 주셔야 돼요. 해당 상품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삭제를 하실 때 바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가 안 돼요. 반드시 중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혹시라도 삭제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지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발송 정책 변경 한번 볼게요. 발송 정책 변경이라는 게 새롭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발송 정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상품 주문 시 언제 발송 가능한지에 대해서 미리 지정하는 정보래요. 우리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러 딱 들어갔는데 이런 메시지가 보이는 거야. 2시 이전 주문 시 오늘 출발 예정. 내가 10시에 주문, 오전 10시에 주문했다면 오늘 발송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 날짜에서 언제 출발 예정 이런 멘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송 정책이라는 거는요. 우리 판매자가 상품이 입력된 발송 정책에 따라서 상세 화면에 예상 발송일이 노출이 되고요. 판매자는 주문이 완료된 상품은 예상 발송일이 지나기 전에 발송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송 정책은요, 옥션과 G마켓이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발송 정책을 입력할 거야. 해당 상품 선택해 주시고요. 발송 정책 변경 선택해 주시면 우리 발송 정책을 신규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신규로 등록할 때 보면요, 당일 발송, 순차 발송, 해외 요청일 발송, 발송일 미지정 이제 다양한데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 발송 방식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당일 발송이 가능하면 당일 발송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내가 이 배송이 좀 늦을 것 같아요. 주문 제작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문 제작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날짜가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요청일 발송 또는 발송일 미정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당 정책에 맞게, 내 상품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발송 정책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발송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요, 페널티를 받게 돼요. 이 페널티는요, 우리 상품 아이디 전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등록한 그 상품 번호 딱 한 가지에만 이제 받게 되는 노출 제한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발송 정책 및 발송 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해서 노출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허위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상품의 노출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의 평가를 항목을 정했냐면요. 선송장, 1일 발송 지연, 2일 발송 지연, 그리고 발송 예정일 지연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내용 보니까 좀 복잡하죠? 선송장 같은 경우에는 집계 시점이 발송일 다다음 날 7시. 1일 발송, 2일 발송 같은 경우에는 발송 마감일 다음날 7시 또는 발송 마감일 다다음 7시. 그리고 발송 예정일 다음날 7시. 이렇게 집계 시점이 나타나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집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집계 시점에 택배 운송장 없는 주문을 선송장으로 구분을 하고 집계 시점에 미발송된 주문건에 대해서 이제 선송장 주문의 경우에는 10% 초과, 발송 지연의 경우 1일 발송 지연의 경우 10%, 2일 발송 지연의 경우 1%, 그리고 발송 예정 지연의 경우 한 건이 발생했을 때 페널티를 받는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지금 다 기억하시려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할 거는요. 우리가 발송 예정일을 설정을 하면 그 기간 안에 맞게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막 강사처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예정일에 맞게만 잘 보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 상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요. 키워드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리고 카테고리 리스팅 페이지에도 노출되지 않고요. 외부 가격 사이트에서도 노출되지 않고 베스트 상품 영역 그리고 광고 부가 서비스 영역에서도 이제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품에 대해서 발송 정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품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무리 없는 선에서 이제 발송 정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제 노출 제한에 대한 발송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 해결이 되는지 볼게요. 선송장의 경우에는요. 3일간 노출 제한 적용 후 4일째 10시에 해지가 되고요. 1일, 2일 발송 지연, 발송 예정일 지연은 발송 지연 주문 모두 발송 처리일 다음 날 10시에 해제가 된대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선송장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선송장 같은 경우에는요. 3일 뒤 이제 다다음 날 이제 선송장이 집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고객이 내 물건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발송 마감을 2시로 했는데 판매자가 선송장을 입력을 한 거죠. 나는 오늘 보내지 못하는데 송장만 먼저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송장인 거예요. 그런 선송장을 입력한 이 판매자가 이제 나중에 물건을 이제 보내겠죠? 근데 어쨌든 다 다음 날, 이 화요일 날 기준으로부터 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집계가 이루어졌을 때 발송 처리한 일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12시까지, 이길 12시까지 간선 상하차의 정보가 있거나 또는 영업일 기준 이길 플러스 1일 새벽 6시까지 배송 출발 완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그러면 이 택배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상품을요. 선송장으로 집계를 하고요. 그날 오전 7시에 집계를 했죠. 그럼 그날 오전 10시부터 선송장 주문이 10% 초과됐을 때 무조건 한 건이 있을 때가 아니고요. 10%가 초과가 되었을 때 3일 동안 노출이 제한된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해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굳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자면 7시에 항상 모든 게 집계가 돼요. 그 다음에 노출이 해지가 되는 시점은요. 항상 오전 10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계되는 시간은 7시, 해지가 되는 시간은 10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1일에서 2일 발송 지연이에요. 집계 시점에 미발송 주문을 발송 지연으로 구분을 한대요. 고객이 이제 발송 주문을 한 다음에 발송 마감이 마찬가지로 14시였어요. 근데 판매자가 송장을 이번에는 아예 입력을 안 하는 경우예요. 조금 전의 경우에는요. 입력을 했는데 발송을 안 한 경우고요. 이번에는 입력을 안 하는 경우. 그래서 이때 오전 7시에 또 1일 발송에 대한 지연 집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날 내가 만약 이틀 동안 발송 처리를 안 했다. 그럼 오전 7시에 2일 발송 지연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지연 주문 10% 초과 시 오전 10시에 노출이 제한이 되고요. 만약에 2일 동안 우리 지연된 이 상품이 1%가 초과되었다. 그러면 오전 10시에 또 노출이 제한이 되고 있는 거야. 이때 노출 제한은 선송장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제한이 되고 4일째에 풀렸다면 이 1일이나 2일 지연 같은 경우에는요. 노출 제한 해지 시점은 항상 발송 지연 주문이 모두 발송 처리가 됐을 때 다 처리한 다음 날 10시에 이제 집계가 해지가 된다. 노출 제한이 해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송 예정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송 지연이 별도로 발송 예정일을 입력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발송 예정일 다음 날 상품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요. 미발송 상품 한 건 이상이 발생됐을 때는 오전 10시에 노출이 제한이 되고 우리 1일 지연과 2일 지연과 동일하게 노출 제한 해지 시점은 발송 지연 주문이 모두 발송 처리가 된 다음 날 10시에 지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복잡해요. 오늘 가져가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 굳이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발송 정책 우리가 설정할 때 이거 설정할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매자 일괄공지 한번 볼게요. 판매자 상품 일괄공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 물건을 판매할 때 뭐 우리 휴가라든지 배송 지연이라든지 추석 이럴 때 조금 공지가 있어야지 언제 고객에게 물건이 배송되는지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판매 상품에 대한 공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상품 등록 변경에서 판매 상품 일괄공지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우리 옥션 또는 G마켓의 노출 상태를 노출로 바꿔주시고 우리 해당 공지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내가 예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공지사항을요. 이런 템플릿이 있다면 내가 예쁘게 포토샵을 만들어 주셔서요. 이미지 호스팅 하신 다음에 HTML 소스를 이 영역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지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페이지에 이 공지가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용료 한번 볼게요. 우리 상품 등록 이용료는요. 오픈마켓 등록했을 때 상품은 1개를 등록하든 2개를 등록하든 100개를 등록하든 다 등록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대신 판매가 될 때마다 수수료가 차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 상품에 대한 정산은요. 판매 가격 마이너스 수수료예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카테고리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짜리 물건 팔았을 때 내가 옥션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 휴지를. 그러면 카테고리 이용료가 8%죠? 그럼 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0원만 정산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상품에 대해서 카테고리 이용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옥션 이용료 안내 또는 G마켓 이용료 안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우리 다른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 이용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카테고리를 가지고 지금 여기 8%의 이용료가 있었는데 이 물건이 G마켓 옥션에서 판매가 됐을 때는 수수료가 8%예요. 근데 내 물건을요. 제휴 사이트, 뭐 네이버라든지 다나라든지 다른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이 판매가 됐을 때는요. 수수료가 추가가 돼요. 네.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 구매하면요. 오늘까지는 1%인데 내일부터 2%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책에 혹시 뭐 교재 1%로 적혀져 있는 부분들은 다 이제 2%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 구매했을 때는 2%의 판매 수수료가 추가되어서 정산이 된다. 그럼 아까 전에 옥션 같은 경우 카테고리 이용료가 8%였는데 2%가 추가돼서 그 경우에는 10%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정산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산일자가 또 우리는 언제인지 판매 채널별로 다 알고 계셔야 되세요. 고객의 우리 G마켓과 옥션의 경우에는요. 고객의 구매 결정에 따라서 정산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객이 구매 결정이라는 거라면 바로 다음날 정산이 되고요. 만약에 고객이 구매 결정하지 않으면 정산은 7일 후에 정산이 되며 시스템 배송 완료, 자동 구매 처리되면 시스템 배송 완료 8일 후에 정산이 된대요. 자, 여기 시스템 배송 완료 8일 후 교환이라는 거 제가 설명했을 때 재발송한 상품에 대해서 다시 송장 번호 입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교환했을 때 재발송된 상품에 대해서 송장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계속 배송 중 처리여서 이 상품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환할 때 재발송 처리 꼭 해주시고요. 달력으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월요일에 주문을 하고요. 우리 판매자는 바로 물건을 보냈어요. 이 물건이 화요일에 도착했고요. 고객은 바로 구매 결정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고객이 구매 결정 버튼을 누르면요. 바로 다음날 정산이 완료가 돼요. 근데 만약에 고객이 구매 결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스템 배송 완료 8일 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택배에 대해서 송장 번호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산이 되는 거예요. 내 화물 배송이라든지 직접 수령으로 송장이 없는 경우에는요. 고객이 구매 결정하면 다음 날, 만약에 고객이 구매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약 29일 이후에 정산되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관련돼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치금 관리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부가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G마켓 포커스 옥션의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부가 서비스 광고나 또는 스토어 이용료, 우리 미니샵 만들 때 스토어 이용료 또는 광고 이용료, 광고를 사용할 때 이런 이용료들은요. 판매 예치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예치금을 미리미리 충전할 거다. 그럼 정산관리에서 판매 예치금 관리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옥션 또는 G마켓 탭 선택하신 다음에 충전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충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치금은 부가 서비스, 스토어 이용료, 광고 이용료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 어디서 체크할 수 있는지 볼게요. 정산관리 들어가셔서 세무관리 들어가 주시면요.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옥션과 G마켓 각각의 탭을 선택하셔서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들을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열람하기 버튼 또는 상세 내역 버튼 클릭하셔서 내역들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내역도 마찬가지로 세무관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내역 버튼 클릭하시면 옥션과 G마켓 탭 따로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내역 각각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런 세금 신고할 때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세무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이베이주에 이제 매달 세무 강좌가 있어요. 이번 달의 경우에는요. 2번의 세무 강좌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은 그 해당 강좌를 들어주시면 저희 회계사님이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때 강의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복수 아이디 만드는 방법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복수 아이디라는 거는 우리가 아이디를 여러 가지 만든다라는 거야. 한 사업자가 한 물건만 판매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판매할 수 있죠. 뭐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류를 판매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더 다른 다양한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복수 아이디를 만들게 되면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식품 판매했을 때 식품 미니샵에 들어갔을 때 식품 판매하는 그 아이디로 미니샵을 들어갔을 때 식품만 보이고요. 뭐 B라는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 의류만 보이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복수 아이디 없이 그냥 하나의 아이디로만 같이 판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A라는 아이디에서 식품, 뭐 의류 뭐 다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아이디를 만들어서 각각 판매하고 싶으실 때는 복수 아이디라는 거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옥션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G마켓의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발급이 가능하고요. 내가 아이디 발급받으시려면 자격 기준이 있어요. 복수 아이디 자격 기준 회원가입 후 6개월 경과, 판매 금액 500만 원 이상, 판매 만족도가 85% 이상일 때 우리 이 복수 아이디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디 발급받으실 분들은 ESN 플러스 계정 아이디 관리 들어가셔서 옥션, G마켓 계정 아이디 클릭하신 다음에 복수 아이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복수 아이디 설명드렸고요. 이제 오늘 교육 쿠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프라인 교육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쿠폰은 어떤 쿠폰이냐면요. 포커스, 프리미엄 쿠폰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프리미엄 포커스 영역 있죠? 그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 신청해 주시고 출석 체크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이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부가 서비스 들어오시면 판매 쿠폰 관리라는 곳이 보이는데요. 이 판매 쿠폰 관리 들어오시면 옥션과 G마켓의 탭이 따로따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옥션으로 교육 신청하셨으면 옥션, G마켓으로 교육 신청하셨으면 G마켓 탭을 클릭하셔서 교육 신청했던 그 쿠폰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요, 이 쿠폰이 언제 나오냐면 다음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나와요, 보통. 바로 이번 주에 들은 수업들은요,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목요일에서 금요일 정도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신청했던 교육은 다시 쿠폰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육당 한 번의 쿠폰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쿠폰을 동시에 다 받고 싶어서 G마켓 옥션 동일한 아이디로 중복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발급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판매 쿠폰 관리까지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는 기분으로 우리 모바일 ESN 플러스 사용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다 우리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우리 마켓에서,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요. ESN 플러스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이 ESN 플러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어플에서는요, 우리가 상품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취소 반품 교환에 대한, 그리고 긴급 메시지 알림을 울리고요. 주문 확인, 판매 취소, 발송 처리 기능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주문 확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면요, 가장 먼저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때 로그인 동일하게, 기존과 똑같이 동일하게 로그인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보여지게 될 거야. 이 페이지 봤을 때 신규 주문할 거면 신규 주문에 있는 숫자, 발송 처리할 거면 발송 처리에 있는 숫자, 내가 뭐 긴급 메시지 확인할 거예요. 그럼 긴급 메시지에 있는 숫자 버튼을 다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주문 확인부터 한번 볼게요. 신규 주문에 있는 이 숫자 버튼 클릭하니까 신규 주문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이때 주문 내역들 쭉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주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 상품은 바로 주문 확인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 주문 확인 처리된 이 상품을요, 또 발송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발송 요청에 있는 이 숫자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는 택배사와 송장 번호 넣고 발송 처리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송장 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이동하면서도 우리가 송장 번호 다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수정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수정 같은 기능은요, 2.0은 안 되고요. 아직 1.0에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상품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 물결 무늬 표시 클릭해 주시고요. 상품 관리 들어가셔서 해당 상품 선택해 주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수정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 기능은 아직 1.0에만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나에게 문의가 왔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는데요. 고객 문의 끝 선택해 주시고 답변 우리가 작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변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